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제주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데요. 소매업을 하시는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 데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어떤 경제 침체가 이제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걷어들이는 지방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급기야 제주도는 세수 감소에 겁을 먹어서 긴축 재정 기조를 2024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 재정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오영훈 도정이 2024년에 긴축 재정의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제주 경제를 위해서는 완전한 헛발질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그 확대 도청의 실국장 간부들하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긴축 재정 주문을 내놨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전 사업 부서에 예산을 10% 감액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통보까지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축 재정을 완벽하게 선언한 겁니다. 긴축 재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더니요, 세수 감소예요. 세금이 덜 들어와서 아주 겁을 먹어버렸어요. 2023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 때 지방세 세수액이 9,053억인데 작년 2022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9,825억입니다. 그래서 약 772억이 전년 대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세금이 감소했습니다. 8월부터는 이런 세수 감소의 폭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대략 약 한 300억 정도의 지방 세수가 덜 거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감소했잖아요. 주택 매매가 안 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도 줄어드는 거죠.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재산세 감소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세수 감소는 어쩌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필연적인,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국세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이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세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오는 제주도로 오는 지방 교부세도 줄어듭니다. 얼마가 줄어드느냐? 한 2,2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대략 2,500억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이렇게 나고 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거는 경제 상황과 연동이 되는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제주 경제 흐름을 한번 보면 저성장의 늪이 시작이 된 게 2019년에 1.1%, 2020년에 마이너스 6.4%, 이제 코로나가 왔었죠. 2021년 1.2%, 2022년 2.7%, 2023년 한 1.6%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6, 7년 동안은 제주 경제가 계속 이 마이너스 성장과 1, 2%의 성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본격적인 저성장, 그리고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제주의 아주 주력 업종인 관광업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그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주 경제가 이런 저성장, 침체의 늪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쨌든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맞춰서 어느 경제 파트를 두들겨 펴서
흐름을 바꿀 거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소비, 그리고 투자, 생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는 소비가 부진해서 경제가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돈 쓰라고 돈을 나눠주는 그런 코로나 지원금 정책이 있었는데 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의 제주경제 저성장의 이 현상은 소비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외부 변수,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리고요. 그러니까 또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수입이 되고 에너지 가격 파동되고 하다 보니까 고물가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환율도 오르고요. 이런 외생 변수 때문에 생기는 제주 경제 침체가 전 맞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런 외생 변수가 생겼을 때는 재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경제 주체들의 그 기초 체력,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2, 3년, 3, 4년 앞을 보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기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가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침체의 늪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에 제가 보기엔 제주 현재 상황에서는 제주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는데 과감하게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선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이 과감하게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 설비를 혁신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지요. 그리고 서비스업, 호텔, 뭐 숙박, 서비스업 이런 경우에도 내부의 시설들을 교체를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효율을 끌어올리는, 다시 말하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2년, 3년, 4년 후에 경제 성장의 흐름이 바뀔 때 경제 성장을, 기업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에서 재정 정책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요, 세수 감소는 필연적인 겁니다. 여기에 제주도청이, 제주도정이, 제주도 재정 정책의 파트가 겁을 먹어버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왔을 때 더 거치는 그런 세수를 활용해서 미리 성장 잠재력 부분에 투자했던 재정 그 수요를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는, 충당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 빚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갚아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같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선 유망 기업이 부실화되고 한계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키우기 위한 시설 투자, 과감한 시설 투자. 또 하나는 자영업자와 또 그 소상공인들의 그 금융 경색, 이것을 해소해주기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정책,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재정을 저는 과감하게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재정 정책의 어떤 용어를 들을 때요, 적자 재정이 있고 흑자 재정이 있고 균형 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건전 재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적자 재정하면 적자 나니까 이게 나쁜 거다. 흑자 재정하면 흑자 나니까 좋은 거다. 그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하는 얘기고요.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덜 거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서 재정을 쓰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성장의 모멘텀을, 마중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빚을 빌려서라도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주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잠재력을 위한 시설 투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정책, 이런 쪽에 돈을 전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재정, 균형 재정, 흑자 재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의 재정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전 재정 경제 정책의 기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영훈 도정이 이번에 2024년도 재정 정책의 방향을 긴축 기조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제주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 고갈시킬 뿐더러 고금리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금융 리스크를 더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영훈 도정의 재정 정책으로서의 긴축 기조는 완전한 헛발질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